가정 안에 골장 건강 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인데요. 11시 한 30분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3월 30일이고요. 이 골장의학을 이제 연구하다가 보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의 개념과 운동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강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 건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몸의 근육과 심폐기능과 모든 기능을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형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만 들였다 하게 되면 내 몸이 불균형화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고착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생 인류는 수명의 연장을 계속 거듭해 와서 지금 현재는 이 100살 또는 이 120살이라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근자에 들어와서는 이 120살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기준점을 120살의 중간인 60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60살까지 오게 될 때까지 가장 건강을 문제 삼는 부분들이 바로 생활 방식의 습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1차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능이 퇴화된다는 점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의 습관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 생활 방식의 습관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음식을 무질자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체형을 바로 뒤틀리게끔 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진다든지, 또 아니면은 컴포트를 한다고 지나치게 굽어 있는다든지, 조명이 좋지 않는 데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의 생활 방식의 습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건강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나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의식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몸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항상 주변에 책을 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책을 보지 않고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평균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통계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길은 그야말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갱년기와 관련해서 자기의
나이 60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갱년기를 맞으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제 해갈 것이냐 이거를 두고 우리가 여자에게는 호르몬 그 요법, 대체요법이라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하고요. 남성에게는 성인병에 대한 대체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골장에서 60살 전후에 놓여져 있는 그 갱년기 시점에 내놓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는 호르몬 조절 기능이 중요하고요. 남성에서는 성인병 대체요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자 오늘은 그 여기에 따른 골장 체질 도표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골장의학은 골체질과 장체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골체질이라는 것은 인체 유기적 화학적 원소의 60여 종의 미네랄이 다소 풍부한 사람을 골체질을 하고 뼈대가 좀 굵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장체질이라는 것은 60여 종의 미네랄이 다소 부족하여 외부적으로 영양이 다소 좀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체질은 60여 종의 미네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대가 기본적으로 얇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골체질은 뼈대가 굵고 그 다음에 지방질이 풍부함으로써 북방 문화권에서 북방 체질과 닮아 있고요. 사상의학으로 볼 때는 음체질과 관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체질은 남방문화권과 관계되고 날씨가 따뜻한 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양체질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이쪽 사람들은 굳이 지방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에서 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체질들은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냐면 몸이 뚱뚱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은 굳이 지방을 많이 끼워서 그 추위와 이길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반해서 바깥에 나가면 맛과 향과 색이 진한 과일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일류를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피부가 깨끗하고 맑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런 장체질, 양체질, 이 남방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생활 그 기반에 대한 의식주가 바로 활발하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그 음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활동적이고 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실내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골체질은 추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따뜻한 굴 속이라든지 이런 보금자리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방을 태우고 나면 그에 또 몸속에서 뼈에 있는 영양을 가지고 와야만 그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굴 속에서라든지 보금자리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천문학이라든지 기타 이 성술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과 남방체질과 북방체질과 양체질과 음체질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추나 추동 날씨의 변화와 함께 같이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같이 이해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장 6부가 있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 그래서 5장이 더 좋고 좋으냐, 그 6부가 좋으냐에 따라서 제가 골부인, 골장인, 그 다음에 장부인, 장장인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중심으로 기초营养素를 바탕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장체질은
아까도 맛과 향과 색이 진한 특수 성분인 미네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인간은 장체질이든 골체질이든 남방체질은 북방체질이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기초영양소를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미량원소인 무기질 미네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기초를 하면서 이 골체질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소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장체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기초영양소를 적게 먹어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 골체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많이 먹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다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장체질들은 기초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은 다소 줄이고 비타민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빠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화학적 원소로서 이 모든 기초 영양소는 물과 더불어서 CHON 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적 화학적 원소 생명체는 CHON 황을 뭐냐면은 바탕으로 하면서 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30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산, 그 다음에 글루타민, 나트륨, 칼슘, 뭐 아연, 마그네슘, 구리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기본적으로 CHON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초영양소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미네랄은 아까 같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이런 셀레늄 같은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체질은 산성 체질이고요. 그 장체질들은 뭐냐면은 알칼리성 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 골체질은 산성 체질이 많고 장체질은 뭐 알칼리성 체질이 많다는 것이죠. 골체질이 산성 체질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골체질은 산성 체질이 많고, 장체질들은 미네랄 무기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체질이 그 알칼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에 많이 있느냐? 우리가 밥이라든 고기, 떡, 국수 같은 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장체질들은 바다 녹조류라든지 그 다음 효소, 생맛, 기타 이런 그 바다 각각류 이런 것들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골체질들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체로 뭐냐면 곡류와 고기류에 많고, 그 다음에 이 장체질들은 바닷가 근처인 남방 그 해양 기질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류라든지 난류, 생선, 젓갈이라든지 채소, 과일, 해조류, 효소, 황이 독특한 약용식물 같은 것들,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골체질은 기본적으로 60년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랬고요. 장체질들은 60년 미네랄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죠. 있기는 하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그 추운 지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하대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하대와 그 상체가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덩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장체질들은 굳이 뭐냐면은 뼈대가 굵고 덩치가 크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야리야리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끈기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가라든지 학자라든지 연구원에 걸맞고요. 장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인, 셀러리면 정치가들이 부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체질들은 뼈대가 굵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둥글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이 두꺼운 편이죠. 그 반면에 이제 장체질들은 매우 이제 깨끗하고 피부가 얇아 보인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골체질들은 뼈대가 장대하기 때문에 척추가 강하고요. 장체질들은 몸이 야리야리하기 때문에 뼈대가 다소 위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은 어떠냐 하면은 사회생활의 활동성이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겨울 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게으른 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장체질들은 바로바로 뭐냐면은 내 먹이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이 골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를 내가 먼저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소 적게 받고요. 장체질들은 남을 의식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게 있어서 스트레스에 좀 더 뭐냐면은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몸과 건강에 대한 이 학문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우주 만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를 공부하고 하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도 뭐냐면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가정 안에 골장 건강 6번 강의로 제가 건강과 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골장 체질에 대해서 근본적인 골체질과 장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